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 1650 라디오 서울 중앙 정통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낭만 뉴스의 낭만 인터뷰, 낭만 톡톡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LA 한인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고 주제별 전문가는 물론 현재 이슈에 적합한 인물을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니아 대륙의 호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시드니 한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호주 한의공익재단 KACS를 이끌고 있는 승원홍 KACS 이사장을 연결해 호주 한의사회 이민 역사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홍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947년 북한 평안북도 정주 출생입니다. 1948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월남한 이산가족 후손이고요. 저는 이제 그 후에 호주로 이민을 해온 한국계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장충국민학교, 보성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중국어 중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만 9년 퇴직하면서 1982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1979년도부터 1982년 3년간 호주 시드니 지사장으로 오게 돼서 호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1982년 말에 퇴사를 하고 호주로 이민을 해왔고 1983년에 호주 롯데 여행사를 창립해서 30여 년간 경영을 하고 2013년도에 제가 호주 뉴사우스 주정부 법무장관 산하의 안차별위원회, 인권위원회라고도 합니다만은 안차별위원회 3년 임기직에 임명되면서 롯데 여행사를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여행사를 하던 그 3년 기간, 30년 기간 동안에는 초창기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 이민자들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행업을 시작하던 1983년도는 한국인이 그저 한 6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호주 주류 사회에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연계하는, 한국으로 송출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해서 도매 홀세일도 하고 그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과 호주 간의 인적 교류 활동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뭐 여행업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계, 교육계, 뭐 체육계, 뭐 후에는 제가 호주 태권도 협회 한 호주 태권도인은 7만 8만 명 카운팅 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그 공식 지정 여행사를 따서 그 이제 이 태권도 인사들을 한국으로 많이 보내고 또 교류하고 서로 한국의 태권도장과 자매 결연을 시켜서 왕래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1년도에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교민 북한 단체 관광단을 성사를 시켜서 갔다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재외동포 원어위원회 이 참사와 몇 차례 회동을 해서 호주에 있는 이산 가족들이 한국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하고 왕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해서 그 후에 이제 이 관계되신 분들이 쭉 운영을 해왔죠. 그리고 네. 제가 특별히 이제 그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해서는 호주 한글학교의 초창기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호주 한글학교들을 규합을 해서 호주 한글학교 협의회를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인 상국인연합회도 창립하는 데 관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도 했고 또 2014년도에는 이제 여행업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호주 한인공익재단을 창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주도 미국처럼 그 여러 그 다민족 국가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그 다문화 사회라 그러는데 그 제가 뉴사우스 주정부 다문화 장관 특별 자문위원으로도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사 주정부 반차별위원회 5인 위원입니다. 제가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이 반차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그 뉴사우스 다문화 협회를 창립을 해서 현재는 제가 그 이 호주 한인공익재단 이사장직과 호주 뉴사우스주 다문화 협회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이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1993년도 중국 기행 책을 출판을 해서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내 많은 그 이 초창기 안내서 역할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호주 정부 국민훈장을 제가 수혼을 했습니다. 또 이제 2021년도에는 호주 시드니 생활 한 43년 호주의 에서의 우리 이민사회 관련된 일들을 엮은 이민의 나라 호주 나의 꿈과 도전이라는 최고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 한인동포 사회에서 지난 40여 년간 그 큰 흐름 속에 그 중심부에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좀 후진 후배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이런 호주 주류 사회의 다양 분야에서 왕성하게 일하게 될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뭐 지침이라 그러면 좀 과하지만은 안내서로 좋은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그 호주로 이민 가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역할을 해 오신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호주 이민사에서 승원원 그 현 이사장께서 많은 그 구시점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한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보면 되고, 또한 현재 그 한인 그 이민자 수 그리고 경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 재임 기간이었던 2008년도에 호주 한인 50년사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그때 이제 호주 정부 왜 50년을 그때 했냐 하면 2008년도 호주 정부 발행 그 영감에 의하면 1957년도에 첫 번째 한국인이 시민권을 받은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면 이제 한 50년이 된다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한인들이 정착하게 된 거는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시드니 한인회도 1968년도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시작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2019년도 호주 정부 인구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이 한 17만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지금 2023년도 현재 대체로 호주 전역에 한 20만 명 전후가 있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에 한 12만 명 정도가 있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제 활동을 보면 호주 한인 사회도 미국 뭐 LA나 뉴욕 한인 사회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좀 적지만 질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이라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에 계신 여러 한인 동포들은 대충 비슷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호주 정부에서의 의료제도, 특별히 미국에 비하면 여기는 메디케어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를 거의 무료로 이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매우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해서 호주에 사는 우리 많은 한인 동포들은 비교적 지상 낙원이 호주다.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호주만한 나라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 경제 활동은 그 호주에 계신 한인 이민 사회는 주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경제 활동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이 건설업 계통, 그 용접 또는 청소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세트를 했고, 미국에는 세탁소나 주유소 뭐 이제 슈퍼마켓 이런 데 많이 관여했다고 하는 것처럼 호주에는 이제 용접 건설 분야, 건축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집 청소와 이제 산업, 직장, 쇼핑센터 또는 이런 클럽, 이런데, 인더스트리얼 청소, 이런 쪽에 많이 이제 포진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뭐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LA LA나 뉴욕 이렇게 가보면 한인 사회를 보게 되면 뭐 이젠 한국에 비해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음식이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보다 뉴욕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호주 특별히 시드니도 여기는 이제 생필품에 대한 것이 거의 다 생산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질의 신선한 이런 유통, 식품 계통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다양한 직업군에 이제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인 사회를 그 하늘이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 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잠시만 좀 돌아봤는데 이제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 한인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요, 미래로 나아가는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호주의 이민도 이제 거의 한 50년이 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추격을 한다면 결국은 호주 주류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주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에 대한 평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한국인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비교적 종교적이고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아주 모범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민자들 경우는 뭐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결과 대체로 안정적으로 주류 사회로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직업군으로 본다면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뭐 엔지니어, 교사 이런 기술직에 집중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차세대 본인들의 취향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결혼도 초창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상대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뭐 저희는 오지라 그러는데 호주인이든 또 다른 뭐 이런 다른 유러피안 백그라운드의 이제 호주인들이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심지어는 중동계의 신랑감도 맞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전혀 부정적인 분위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제 요즘은 이 1.5세대, 3세대를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 주류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미 1세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본인들이 못 이루었던 그런 꿈들을 이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현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자녀 본인들의 행복 추구 관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낭만 뉴스는 전 세계 호주 한인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를 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또 5천만 본국의 한국인과도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을 지금 했는데요. 승 이사장님께서도 호주 한인 동포들이 전 세계 한인들과 어떻게 그러면 소통할 수 있을지 호주 한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호주 밖에 있는 한인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참 과거에는 우리가 참 통신수단에 제약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다양한 이 통신수단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뭐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지금도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뭐 가족이나 뭐 한인 디아스포라와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낭만 뉴스 방송에서도 우리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단톡방 같은 것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해외 동포 인터뷰 이런 내용들도 뭐 가능하면 유튜브에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전 지역의 그 지역 주요 뉴스들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해주신 그 말씀처럼 다양하게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디아스포라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낭만 뉴스, 낭만 인터뷰, 낭만 톡톡,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도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만 뉴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호주 한인사회를 조명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 한인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이야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주 한인들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제가 하나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네. 그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1954년 곡인데요. 패기비의 자니 기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 중에 보면 Whether you go, whether you stay, I love you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어디에 가든 어디에 계시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모든 분들이 자니 기타처럼 회상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희망하는 바람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말 인터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승 이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패기리의 자니 기타 이 노래를 청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낭만 인터뷰 청취자 여러분들께, 프렌즈들께, 그리고 또 전 세계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호주 한인 사회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주 시드니 한인의 연락처는 www.koreanet.org.au 요즘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에 호주 시드니 한인회를 치시면 바로 다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여러 포털 사이트에 호주 시드니 한인회 찾아보시면 되고요. www.koreanet.org.au입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낭만 뉴스를 애청해 주시는 재미 한인 동포 여러분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인 특유의 개척자 정신을 갖고 성심껏 생활하시는 모든 디아스포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 인터뷰, 낭만 도톡 우리들의 이야기, 호주 시드니의 전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호주 한익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승원홍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낭만뉴스 낭만 인터뷰 시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의동포 사회를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소통의 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750만 한의동포들이 하나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